안녕하세요. 솔로몬 책방의 락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과 위험을 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에 의존하기도 하고 종교에 의존하면서 그 불안 요소를 없애보려고 노력한다. 거기서 각자의 해답을 찾기도 하지만 인생 멘토인 카네기가 전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 저자는 즐거움이 충만한 인생을 원했으며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교육광자를 열고 글을 쓰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글을 쓰는 삶, 그것이 저자가 꿈꾸던 삶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서 불안한 인생에 실천 가능하고 효과 있는 해결책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멘토의 행복의 조건 10선 1. 인생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 노르웨이가 낳은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불이 파리에서 콘서트를 열던 중 바이올린 현 하나가 끊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불은 당황하지 않고 남은 연주를 훌륭하게 마쳤고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를 두고 신학자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 말했다. 현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세 연으로 연주를 마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누구의 인생이든 반드시 결핍된 부분이 있다. 푸념하고 절망한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손에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아갈 길을 개척하는 것만이 돌파구의 변화를 가져온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인생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그런 일이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신학자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행복이란 역경을 이겨냄으로써 승리의 기쁨에 빠지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독을 약으로 바꿔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이 여기에 있다. 플로리다에 사는 한 농부는 생애 처음 자신의 농장을 장만했지만 워낙 척박한 환경 탓에 잡초만 무성한 데다 방울뱀까지 득실거리는 현실에 몹시 낙담했다. 하지만 그는 농장을 살릴 방안을 끊임없이 궁리했고 마침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놀랍게도 방울뱀 고기를 통조림으로 만들어 판 것이다. 그 사업으로 연간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울뱀을 보러 올 정도로 농장은 유명해졌다. 어금니 독은 약품 원료로서 연구소에 보내졌고 가죽은 구두와 핸드백의 재료로, 고기는 통조림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 고객에게 보내졌다. 발상을 전환해 역격을 극복한 농부의 성공을 기념하는 의미로 현지의 이름은 플로리다 방울뱀 마을로 개칭되었다. 3.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한 노력. 나는 오랜 세월 성인교육 강좌를 진행하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데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을 적잖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 고등학교조차 마치지 않고도 빛나는 성공을 이룬 사람은 많다. 중요한 것은 결점을 보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다. 뉴욕 주지사를 4차례나 역임한 엘 스미스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라며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중연설을 배운 것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10년을 독학함으로써 뉴욕주 행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 주지사가 되었으며 하버드와 컬럼비아 대학교의 명예학위를 받았다. 스미스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 10년간 매일 16시간씩 공부하지 않았다면 결코 지금의 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고했다. 4.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고 오늘에 집중하라. 옥스퍼드를 비롯한 4개 대학교의 교수직을 역임한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는 예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강연에서 이렇게 밝혔다. 혹자는 나를 비범한 두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친구들은 나 역시 지극히 평범한 두뇌를 가졌음을 알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 예일에서 강연하기 몇 달 전 오슬러는 대형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 그 배는 몇 개의 단순한 버튼 조작만으로 배의 각 부분이 육중한 철문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방수구역으로 바뀌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었다. 오슬러는 그때의 경험에 빗대어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은 거대하고 정교한 선박보다도 훨씬 경이로운 유기체이며 앞으로 더욱 길고 위대한 항해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일로 고민하지 말고 내일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쓰러지고 맙니다. 배의 불필요한 구역들을 철문으로 차단하며 지금 당장의 항해에 온전히 몰두하듯이 과거를 차단하고 오늘의 순간에 집중하세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로 차단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세요. 어제와 내일의 일에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할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할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내일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니까요. 5.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삶의 여정을 시작하라. 조지프 코터는 어린 시절부터 지독히도 걱정이 많았다. 온갖 걱정이란 걱정은 달고 살았으며 매우 드물게 걱정거리가 없을 때도 혹시 무언가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코터는 자신의 사고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러려면 자신의 머릿속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지나치게 걱정하는 까닭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코터는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기 바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수만 가지 위험을 두려워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만이 걱정을 없애고 의미 있는 삶을 꾸리는 방도임을 이성적으로 이해했지만 마음가짐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 코터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친구를 배웅하러 나간 기차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열차를 지켜보던 때였다. 열차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출발을 알리는 방송이 역내에 울려 퍼졌고 몇 초 뒤 거대한 열차는 갱을 내며 지체 없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코터는 생각했다. 자신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아니 행로에서 예상되는 모든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출발했을 것임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자신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일을 계기로 코터는 자신만의 녹색 신호등을 찾았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거나 지난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눈앞에 켜진 신호를 믿고 그날그날을 충실히 사는 삶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6. 소모적인 걱정은 망상일 뿐이다. 나와 함께 일하는 퍼시 휘팅은 잦은 질병과 지나친 걱정으로 20회 가까이 괴로움을 겪었던 나날을 이렇게 해고했다.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리며 걱정하는 성향이 강했던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았다. 약국을 운영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보통의 사람보다 많은 병명을 알고 있었고 어떤 병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면
대리 한두 시간을 그것만 생각할 정도로 집착했다.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기분을 수시로 느꼈고 실제로 갖가지 병에 시달렸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당신은 비극이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으로 내 무덤을 파고 있었다. 새 옷을 살 시기가 되어도 어차피 곧 죽을 테니 옷을 사는 건 돈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토록 걱정하던 성향이 완전히 사라졌다. 최근 10년 동안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늦게나마 나는 어떻게 걱정을 물리쳤을까? 나는 내 걱정을 마음껏 비웃기로 했다. 20년 동안 치명적인 병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결국 이렇게 보란듯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니 걱정이야말로 나의 망상일 뿐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해봐야 달라질 것 없는 소모적인 걱정. 그런 망상쯤은 웃어넘기자고 맘먹었다. 7. 열등감에 매몰되지 않는다. 열등감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 미국 상하의원 엘머 토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15살부터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큰 키에 비해 무척 말랐고 몸이 약해 운동을 해도 또래들에게 뒤처졌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자주 놀림을 당했던 나는 부실한 몸을 비관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마음을 헤아려 몸보다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학교 진학조차 여의치 않았어요. 내 앞날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틈틈이 숲으로 가 사냥을 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학비를 마련해 사범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옷가지며 소지품이 남루해 다른 학생들 앞에 나서기가 창피했던 나는 외출보다는 방에 머물며 공부에 전념했어요. 그런 내가 걱정과 열등감을 완전히 떨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 데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단히 노력해 교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일입니다. 타인에게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은 첫 경험이었지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 두 번째 사건은 용기 내어 참가한 변론대회에서 우승을 거두고 신문에 수상 소식이 게재된 일입니다. 과거 나를 놀리던 친구들도 모두 축하를 건넸습니다. 열등감 속에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고 내 능력을 믿고 도전함으로써 커다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열등감에 매몰되어 아무 노력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8. 무심코 지나친 많은 행복을 일깨운다. 나의 친구 로실 블레이크는 일상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감사함으로써 한층 충만하고 활기찬 인생을 열었다. 예전에 나는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냈습니다. 대중연설 수업을 지도하면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병행했고 마을의 음악 감상 교실도 운영했습니다. 사교 모임과 파티도 자주 즐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1년 정도는 요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도 완쾌될지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이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읽어놓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채 침대에서 죽음을 맞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문안을 온 지인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1년 동안 침대에서 지내는 것이 비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 자신을 차분하게 돌아볼 소중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며 정신적 훨씬 성장할 기회가 될 거예요. 그 말이 옳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행복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책을 읽은 것, 오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일상을 나누는 것,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게 되었지요. 그 1년의 유학 생활은 너무도 행복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몸을 쉬게 하면서 마음은 크게 풍요로워졌습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정립한 것이죠. 9. 문제의 수가 아니라 은혜의 수를 헤아린다. 실패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소중한 가정까지 잃을 뻔한 사람의 이야기다. 군에서 제대한 직후 사업을 시작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동안 모든 일이 순조로웠지만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사업을 접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나는 점점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고 항상 언짢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혀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렀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사업장에서 일하던 한 퇴역 군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제까지 세상 고민 다 짊어진 것처럼 굴 건가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건 당신만이 아니에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잠시 문을 닫았다가 상황이 좋아진 뒤 다시 열 수도 있어요. 당신은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불평만 하고 있다고요. 나를 봐요. 나는 팔은 하나밖에 없고 얼굴 반쪽은 총상으로 엉망이지만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지금의 당신처럼 온종일 모든 일을 불평하고 걱정만 한다면 사업뿐 아니라 건강, 가정, 친구마저 잃고 말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고 행복한 사람인지 잊고 있었어요. 그 즉시 나는 변하기로 마음먹었고 덕분에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10.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시인이자 철학자 랠프 월드 에머슨의 말이다. 인간이 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삶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또한 우리의 생각, 마음가짐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기에 우리의 최대 과제는 건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리우스도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불행한 생각은 불행한 인생을 만든다. 병든 생각은 병을 부를 것이며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두가 자신을 싫어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멘토인 카네기의 인생 불안에 대한 말 10가지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 중에서 답은 찾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인 답은 얻었습니다. 이 귀한 카네기의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데 밝은 길잡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